한미일 및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잇따라 열리는 다음 주가 한중 외교의 중요한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일본에서 모이기로 한 14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엔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핵 협상을 고리삼아 한미일 삼국 공조를 강화하려 애써왔는데요. 이번 협의의 의제는 북한 문제에 국한되지만 미국으로선 자국의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특히 일본에 비해 중국을 더 의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을 자신들의 인도태평양 전략 영향권 안에 붙잡아 두려는 구상을 바탕으로 두고 협의에 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 중국은 미국이 조여오는 포위망을 뚫기 위해 애를 쓸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때마침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어 중국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등 방한 협의 계기에 미국의 대중국 압박 구도에 한국이 가담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려는 심산인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에 등 돌리지 못할 것이라 굳게 믿어왔고 이를 바탕으로 늘 자신들이 갑이라는 듯 행동해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그간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할 때마다 한국의 영향력을 과시해왔죠. 그러나 그들의 굳은 믿음과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은 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이 참여할지 여부 등이 물음표로 남아있다는 점과 심지어는 미국의 기밀 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 5아이즈에서 한국 등으로 확대하는 구상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 크게 당황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때문에 지금이라도 미중 사이에선 한국을 조금이라도 자국적으로 견인하려 온 힘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마 왕이 부장의 이번 방안을 이용해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양국의 협력 강화 필요성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답방 문제와 함께 깊이 엮인 양국의 경제관계 등을 거론하며 미국의 중국 포위 구도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그와 더불어 인권 문제와 신장, 티베트, 홍콩과 대만 문제, 아프가니스탄 대응 등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에서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줄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중 갈등의 충돌 지점이 되는 상황은 피하고 북핵 대응 공조 등을 소재로 미중 협력의 명분과 실마리를 만들어가는 외교력을 보여야 하는 골치 아픈 상황에 놓여야 하는 것인데요. 한국과 미국이 전례 없이 밀착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방안에서 중국이 이전보다 공격적인 면모를 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자 중국은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지만 미중 정상이 갈등 관리를 위해 7개월 만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존중을 주장하던 중국이 당장 미중 정상통화 다음 날부터 대미 견제를 촉구한 것, 한국의 방문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 무례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가 7개월 만에 이뤄지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두 정상은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양국 관계를 회복하자는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중국은 알래스카 등에서 고위급 회담을 이어왔지만 첨예한 입장 차만을 확인해왔기 때문에 이날 통화에서 어떤 의제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양국 관계를 회복하자는 입장을 교환하고 코로나 대응 방역 문제와 기후변화, 경제회복 등의 의제도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화에 대해 미국 측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통화가 양국 간 소통 채널 유지 차원이었지만 90분 정도의 통화는 매우 친밀한 통화였고 솔직했다고 전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영역을 논의하기를 회피하지 않았지만 설교조라거나 거들먹거리는 어조는 아니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중국 측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영 신화통신은 11일 이번 통화가 양국과 세계에 어떠한 신호를 보냈는가라는 주제로 소통과 답변, 존중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선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이 지난 2월 중국 춘제를 앞두고 통화한 지 7개월 만에 소통했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성적이고 실무적인 태도로 중국과의 소통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의 소통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양국 정상의 통화와 그에 대한 정보 자체가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했죠. 하지만 통화 다음 날 바로 베트남을 찾은 왕이 부장이 대미 견제를 촉구하는 이중성을 보인 것입니다. 양국의 갈등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는 건 당연하겠지만 바로 다음 날 이러한 행보를 보인 것은 7개월 만의 통화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미중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진 다음 날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선 왕이 외교부장은 첫 방문지인 베트남에서 역외 세력이 아시아의 중심 지위를 무력화하지 못하게 하길 원한다며 미국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또한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의 당사자주의를 강조하고 외세의 개입을 함께 막자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왕이 부장의 방한 메시지의 초점 역시 미국 견제에 맞춰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물론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접근은 베트남에 대한 접근과는 결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중국 입장으로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측에 한 발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을 다시 중립지대로 옮겨놓는 것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방한 활동의 무게중심을 한국을 중립에 옮기는 데 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중 정상통화에서 중국이 자신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매우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통화 바로 다음날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등 민감한 문제에서 양보할 뜻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과연 중국이 당당하게 존중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되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의 태도는 분명하고 확고한데 미국은 정확한 목표와 책임감, 담력과 패기가 있냐고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존중을 요구할 때에는 먼저 존중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중국은 존중을 요구하기 전에 소통하고 대화하는 방법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 같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모두 정답이 아니다. 중국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이다. 솔직히 중국에 대한 어떠한 토론도 무의미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난 2년 동안 그들에 대한 어떤 도전에 대해서도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반박해왔기 때문입니다. 라는 해외 반응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정상통화에서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이견을 적절하게 통제해야 기후변화와 감염병 관리, 경제회복 등 다른 분야 협력을 잘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미중 관계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미국의 잘못된 대중국 정책 때문이고 중국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지난 7월 텐진을 방문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에게 제시한 2개 목록과 3대 마지노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중국에 대한 제재 해제와 비자 제한 철폐, 화웨이 부회장에 대한 송환 요구 중단 등 중국의 개선 요구와 중점 관심 사안을 담은 2개 목록을 제시했었습니다. 또 왕이 외교부장 역시 셔먼 부장관에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전복 시도와 중국 발전 방해, 신장 티벳, 홍콩 대만 등 중국 주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3대 마지노선을 제안한 바 있죠. 양보는커녕 이러한 마지노선을 정해두고 여기에 대해 간섭을 하지 말아야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식의 억지 요구를 하고 있는 중국이 존중을 운운하니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방한 역시 사실상 한국에 협박을 하러 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의견 속에서도 중국은 자신들이 먼저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이기적인 중국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자국의 이미지를 또 한 번 부정적으로 낙인시키고 있는데요. 세계의 지배자라도 된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는 중국이 자신들을 향한 존중을 요구하려면 적어도 주변국을 먼저 존중하려는 일만의 노력을 보이는 게 먼저인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